안녕하세요. 함께여서 행복한 신혼생활 78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1차 시험까지 70여일이 채 남지 않았네요. 수험생분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어 갈 때입니다. 지금은 모두들 객관식 교재 혹은 일일 특강, 학급 교재로 공부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객관식 교재 공부 방법, 이 시점에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또 한팔랑귀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약 2개월가량 남은 기간 동안 객관식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정리해 나갈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건 월간액에서 12월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본인의 공부 범위부터 확정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부 범위가 확정되어야 나중에 아까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교재를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 범위를 확정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첫 번째, 과목 속에서 단원을 제껴라. 두 번째, 단원 속에서 문제를 제껴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험 속에서 과목을 제끼진 마세요. 호기롭게 과목 자체를 통째로 제꼈다가는 금감원에게 호되게 당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목 속 단원을 제끼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출제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그런 비주류 단원, 그런 주제들이 과목마다 꼭 최소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재무회계로 예를 들면 박토원가, 초인플레이션 환경화 환율 변동, 세법으로 치면 지방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결납세 등등등.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여튼 강사분들께서도 불투명한 뉘앙스로 제껴도 될 거예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완벽함을 추구해서 그런 주제들도 다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 그냥 아예 초장부터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단원 속에서 문제를 제끼시라는 말은 본인이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 3번 이상 어떤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객관식 교재에 실린 문제들의 구성은 회계사 기출문제, 타시험 기출문제의 일부분 및 강사분들이 직접 창조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회계사 기출문제들은 꼼꼼히 무조건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전수로 풀겠다는 욕심은 준비 엄청 잘해온 재시생이면 몰라도 초시생분들은 일단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범위는 기출문제 더하기, 필수문제 리스트 더하기, 객관식 강의에서 강사분들이 풀어주시는 문제, 이 세 가지 요소의 합집합으로 공부 범위를 1차적으로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쳐낼 게 있으면 쳐내고,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추가할 문제가 있으면 추가하는 식으로 2차 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공부 범위의 합집합으로 범위 제한을 딱 걸어주시면요, 객관식 교재 전체 문제 100개 중에서 범위를 70에서 80 정도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약. 1번, 아예 손도 안 댈 주제는 빨리 버리고 다시는 눈길 한번 주지 말자. 2번, 문제 범위는 기출문제가 최우선이며 거기에 덧붙여 필수문제 리스트 더하기 강의 중 풀어준 문제, 이렇게 합집합으로 1차적으로 꾸려보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다. 예전 영상에서 가로풀기와 세로풀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로풀기가 파워풀해지는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1차 시험 임박해서 객관식 돌리는 지금과, 그리고 2차 시험 준비하는 동차 기간 때입니다. 지금은 한 단원 내에서 전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특정 단원을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낯선 느낌이 최소한으로 들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것이 목표예요. 가로풀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에 맞춰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되는 것은 문제를 건너뛰는 간격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 번호가 홀수인 문제를 쫙 풀고 그 다음 짝수인 문제를 쫙 푸는 홀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특정 숫자를 정해서 3배수 혹은 4배수로 건너뛰어가면서 문제를 쫙 풀어버리는 배수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4배수로 건너뛰어가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4배수 건너뛰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법으로 예를 들도록 하죠. 세법의 법인세 총설 문제의 부분을 펴니다. 그리고 1번, 5번, 9번, 13번 이렇게 문제를 쫙 풀어요. 아마 이 부분 다 풀고 해설지까지 정리하는데 30분이 채 걸릴까요? 한 단원을 4배수로 풀면 아마 30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튼 얼마 안 걸립니다. 그 다음 단원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넘어가요. 단원을 넘어가는 순서는 그냥 단원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까지 4배수로 건너뛰어 버리시면 좀 더 헷갈리시는 수가 있어요. 오늘의 꿀팁, 건너뛰는 건 적당히 하자.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배수 가로풀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사배수를 다 풀었다? 그럼 이건 1회독 하신 게 아니고요. 4분의 1회독 하신 거예요. 한 번 다 훑었다고 1회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최종 회독수는 전 과목 3회독이거든요. 사배수 가로풀기로 달성을 하려면 12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소 1회독은 과목 2의 각을 잡고 간다는 느낌으로 세로 풀기를 하시고 그 다음 2회독부터는 가로풀기로 가시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요약, 객관식 공부는 가로풀기를 해주시면서 모든 단원에 대한 감각을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가로풀기 할 때 건너뛰는 배수는 본인 취향에 맞게 정해주자. 현 시점에서 저에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공부 진도를 보면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서랑 연습사 공부 3회독 넘게 잘하고 이제 객관식 2회독 시작이에요. 저 괜찮을까요? 약간 이런 답정너 같은 질문들도 종종 있고요. 이제야 전 과목 1회독 끝나서 객관식 다시 시작합니다. 합격 가능한가요? 이런 글쓴분의 불안한 심정이 다 전달이 되는 질문도 있거든요. 일단 이 과목별 객관식 교재에 있어서 대체제와 보완제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하루의 끝장내기 교재 혹은 일일 특강 이런 요약 교재들인데요. 얘네들은 수험생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객관식 공부를 좀 더 서포트해줄 수 있는 파워풀한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눈물 머금고 객관식 대신 공부해야 할 수도 있는 대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공부량, 이해도 등이 자신 있다는 분들은 학급 교재를 훌륭한 보완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스스로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번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학급 교재들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재시생 시절에 객관식 보완 목적으로 보던 학급 교재들이 세법, 원가, 경영, 경제, 재무관리 이렇게 5개였는데요. 전부 다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교재들이었습니다. 저 중에서 유독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세법, 경영, 경제 정도인 것 같아요. 원가랑 재무관도 좋긴 했는데요. 강추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런 요약 교재들의 장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번, 빈출되는 계산 문제들의 대표 유형에 대한 정리. 2번, 말문제에 대한 OX 문제 정리. 솔직히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객관식 교재로 끝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얇은 학급 교재로 가끔씩 한번 가볍게 쓱 전체를 빠르게 훑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놓치고 있던 부분도 일부분 발견이 되거든요. 아예 단권화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백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약간 공부 진도가 많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는 분들께는 조심스럽지만 학급만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이 사실 저는 초시 탈락하고 제시 때 합격한 입장에서 합격하기에 충분할 만한 공부량을 쌓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개인적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공부량이 부족한 상태이나 2020년 시험을 응시는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스럽게 학끝에 있는 내용이라도 달달 외워서 가보십사,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요, 스스로 공부 범위를 학끝이라는 요약 교재로 줄여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핸디캡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학끝은 어디까지나 하루의 모든 걸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요약 교재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요약과 생략되거든요. 이것만 공부해서 합격할 것 같으면 누가 기본서랑 객관식을 공부할까요? 자, 요약해볼까요? 1번, 공부 준비 상태가 풍족한 분들은 굳이 안 봐도 되지만 학급 교재를 봐줌으로써 객관식과는 다른 느낌으로 복습을 하는 수단, 보완제로 이용해보자. 2번, 공부 준비가 많이 부족한 분들은 아예 학끝이라도 완전 정복해서 가는 걸 목표로 학끝을 객관식 교재 대체제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고려는 해보자. 세법의 감가상각비 문제를 풀었다고 합시다.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월할 생각하는 것을 깜빡해서 실수로 1년치 상각비를 구해버렸고 마침 또 그게 보기에 있는 나머지 선택을 했다가 보기 좋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하하하, 이거 월할 상각 이거는 맨날 까먹는단 말이야. 이건 내 아는 건데 또 실수해서 틀려버렸어. 흐흐, 이건 틀린 문제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 맞춤 문제로 표시를 해놓자. 다음에 안 틀려야지.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 틀릴 때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하시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장단컨대 저렇게 하시면 실전 가서 월할 생각 또 틀려요. 내기에도 좋아요. 수험생들이 마음속에 깊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풀이에는요, 실수는 없고 오로지 실력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것이 실수였고 다음엔 안 틀릴 수 있겠다 싶지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중삼각형만 구하라고 분명히 문제에 다 적혀 있는데 막판에 12분의 3 안 곱해서 1년치 삼각비 구한 건 실수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본인에게 보다 냉정하게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최종 실력을 극한의 상태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굳이 그 문제 푸는 순간에 잠깐 기분 좋자고 자기 만족하자고 이건 실수야 하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수를 잡고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계사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문제 풀어나가다가 이런 것 저런 것 고려를 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들이 보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는 본인이 틀리는 문제풀이 단계, 잘 안 외워지는 암기사항 등이 있으면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해당 해설지에 형광펜으로 쫙 칠해 놓으시거나 해당 이론 부분 찾아가서 박박 빨갛게 별표를 막 쳐놓고 그 책 사이드 쪽에 띠 스티커?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런 테이프 같은 것도 붙여놓으시고 그러세요. 적어도 지금 기간에 발견된 나의 약점, 오류를 실전에서는 또 틀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공부라는 게 결국 수없이 많이 내 머릿속에 뚫려있던 구멍들을 하나 둘씩 땜빵으로 막아나가다가 적절히 다 막았다 싶을 때 딱 시험에 합격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점에 발견된 내 약점, 오류 등은 전부 다 포스트잇에 한두 장으로 정리를 해서 독서실 제 책상 벽에다 붙여놓고 하루 공부 시작하기 전, 후에 한 번씩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요. 요약, 공부에 실수는 없다, 실력만 있을 뿐. 지금부터 발견되는 오류는 영구박제해서 시험장 가는 순간까지 계속 질리도록 봐줘서 호되게 혼내주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최종 요약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특정 과목 1회 독을 시작할게요. 첫 회독은 새로 풀기로 하셔도 됩니다. 객관식 교재의 첫 이론 요약 부분을 퀵하게 봐주면서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저는 4배수로 풀기로 결정했어요. 1번, 5번, 9번, 13번 총 4문제를 풀고 나니까 첫 단원이 끝났어요. 두 번째 단원으로 갑니다. 이론 요약분을 퀵하게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 자주 틀리는 게 발견됩니다. 이건 실수야 라고 무심코 말해보셨다면 스스로의 뺨을 한 대 세게 후려쳐 주시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내 실력이다 라고 되뇌이면서 포스트잇 같은 곳에 따로 정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며칠 후 4분의 1의 독이 끝났어요. 그럼 4분의 2의 독을 해야겠죠? 이때 4분의 1의 독 때 퀵으로 봤던 이론 요약 부분을 또 봐야 할까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안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대신 안 보던 차례에는 이론 요약 부분을 아예 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막 별표 쳐놓고 형광펜으로 난리 지지고를 펴놓은 그런 부분은 보고 지나갔어요. 이럴 때 보려고 표시해둔 거 아니겠어요? 4분의 3의 독, 4분의 4의 독이 모두 끝나고 진정한 1의 독이 한번 끝났습니다. 이때 복습 차원에서 합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로 4분의 5의 독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교재 대신 합끝 교재를 대체제로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위의 과정을 합끝 교재에다가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가로풀기, 피드백, 가로풀기, 무한 루프 속에서 최종 3회독 이상 보는 것을 목표로 합격으로 향한 마라톤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 주신 내용들을 메인으로 제가 실제로 공부를 했던 객관식 공부 방법, 제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1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100개의 합격수기, 100개의 공부 방법이 있듯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도 수많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쓱 보시고요. 이건 건질만 하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공부 방법에 합집합으로 덮어쓰기 하신 다음에 응용, 활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 되겠어요.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를 발견한 사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